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한풀 꺾였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하루 만에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위양성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주에만 경북도 내 쓰레기 매립장 3곳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화 지점은 모두 같은 곳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재 이유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다시 살펴봐달라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한풀 꺾였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하루 만에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위양성 사례가 발생해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2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명으로 전날보다 11명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대부분은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연쇄 감염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소재 교회 관련 확진자 접촉자 검사에서 2명, 그 외 확진자의 접촉으로 4명, 구미 S교회 확진자 N차 감염으로 인한 접촉자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7월 이후 6개월 만에 또다시 위양성 사례가 나왔습니다.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던 확진자가 하루 만에 음성으로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대구시는 동시간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위양성 의심 사례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월 9일 양성으로 통지한 확진자 중 무증상의 역학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확진자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위양성 여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는 질병관리청과 관련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위양성 사례 발생 원인과 조사 결과, 조치 사항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찰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행사 참석자의 명단을 내놓지 않아 조기 방역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일 0시 기준 경기, 인천, 강원, 충청 등 9개 시도에서 5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에만 경북 지역 쓰레기 매립장 3곳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듯이 쓰레기 매립장 화재에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발화 지점이 모두 같은 곳이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폐기물 더미를 집어삼킵니다. 폐기물 50여 톤이 불에 탔습니다. 불을 모두 끄는데 하루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불은 쌓여있는 소파와 의자, 매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항과 구미에 있는 매립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3곳 모두 발화 지점이 같습니다. 소파를 들면서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개인 폐기물이 이게 매립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폐 매트리스하고 소파 있는 부분에 불이 났어요. 종량제 쓰레기는 처리업체들이 가져갑니다. 하지만 소파, 의자, 매트리스 등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년째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관계자는 이미 예고된 화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이 매년 확보가 좀 원활히 돼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순서에서 좀 밀리다 보니까 발열 현상, 그다음에 온도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보온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바가점 근처까지 올라가서 이제 연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전문가는 쓰레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미생물에 의한 발화를 가장 확률이 높은 화재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수시간,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불이
서서히 열이 쌓여가지고 발화하는 것이 자연 발화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지만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처리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NL 차원에서 소파루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중간에서 만들었어요. 2020년도까지 받을 물량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입찰을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북 지역 쓰레기 화재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63건에 불과했던 쓰레기 화재는 지난해 143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 번 났다 하면 큰 불로 번지는 쓰레기 매립장 화재. 또 다른 재앙을 낳기 전에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환경단체가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부지에 설치된 지하수 관측 우물 27곳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높게 나온 만큼 정확한 지하수의 양과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조가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지만 월성원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더 누수에 취약하다는 주장입니다. 원전 부지에서 전반적으로 1,100베크렐, 2,100베크렐, 3,100베크렐 이렇게 고농도로 나오는 것은 일상적인 누출이라기보다는 어떤 지하 구조물들의 균열이나 그런 어떤 부식에 의해서 방사능 물질들이 새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폐기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탱크들에 대한 주민들도 나섰습니다. 특히 원전 반경 5km 이내에 사는 최인접 지역 주민들은 아직 지하수를 마시고 있다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30몇 년, 20몇 년 동안은 우리가 그 물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지하수에 우물이 있고 지하수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 요금이 시골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그걸로 농사를 지어요. 비가 안 오면 농사에 뿌리고 그래서 먹고 다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해 월성원전 주변 지역 지하수를 분석한 결과에도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누설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감마 핵종 역시 나오지 않았던 점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본길 지역에서는 WHO 음용수 기준 10,000베크렐 대비 미미한 수준인 4,8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논란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는 13일 회의를 통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2월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대구 경북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인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김해 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다시 살펴봐달라며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서홍명입니다. 네,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과를 놓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발이 거센 상태입니다. 우선 어떤 배경에서 감사를 청구하게 된 건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정안으로 결정된 게 4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동남아 신공항 어떤 건설 차원에서 5개 지자체장들이 협의해서 파리에 있는 ADPI라는 세계적인 항공 설계 용역 회사를 통하여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동남아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 확정안으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르러서 그 약속된 걸 다 파기해버리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리는 그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 감사 청구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까?
예, 그 한 일주일 좀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각계각층에서 이번에 어떤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부당함을 그렇게 규탄하는 한 6,200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 청구의 그 필요 요건인 300명만 있으면 그 감사 청구 신청이 가능한데 많은 그 시민들이 그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대구시장님이나 이철호 지사님을 비롯한 각계각층 어떤 또 이런 유명 인사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감사 청구 필요 요건은 충족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시는 겁니까? 예, 청구 이유가 그동안 이제 김해 신공항 재검증위원회가 발표한 내용 중에 그 적법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구미 총리실 훈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고 그 김해 신공항 그 국가시책은 정책으로서 그 정부 조직법에 의한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었는데 그거를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검증위원회 그 설치 운영의 적법성 여부를 갖다 좀 따져 묻고요. 또 검증위원회 운영상의 관리 감독이나 부실 절차적으로 그게 하자가 좀 있다. 그리고 검증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는 게 22개 항목 중에서 18개는 적법하다고 보고 있고 4개 항목을 갖다가 공정성에 4개 항목만 그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 진행 과정과 함께 또 앞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한 달 안에 여러 유형의 어떤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각하되는 경우가 있고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감사 실시라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만약 감사 실시라는 경우가 나오면은 6개월 안에 다시금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저번에 부산시청을 방문해서 시위도 한 적도 있지만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를 방문하여 우리들 뜻을 전달하고 그에 따라서는 대거 시위나 집회 등으로 저들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자세하지 않고 그렇게 할 요량을 지금 갖고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홍명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설 연휴 열차표 사전 예매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철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연휴에도 전화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매만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에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전화와 인터넷으로 예매가 가능하고 20일부터는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모금 시작 42일 만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11일 기준 모금 금액은 86억 7천만 원으로 올해 목표 모금액인 84억 9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개인 기부액이 5억 원가량 늘어 전체 모금액의 42%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법인 기부 금액은 49억 9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9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31일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구 동산초등학교 후문 주변엔 인도가 없어서 학생들과 주민들이 위험하게 길을 오가야 했는데요. 최근 이곳에 인도가 설치됐습니다. 수성구는 대구시와 협의해 어린이회관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 주변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폭 2m짜리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또 벽화를 그리고 꽃을 심는 등 길 주변도 깔끔하게 꾸몄습니다.